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이제 자평진전 격국론을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 부자가 들어있어요. 론, 잡격치운론이죠. 그런데 부자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건 평주자인 설하고가 부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록이죠, 부록. 왜 그랬을까요? 차마 이 잡격치운론까지 심여첨 선생이 결말을 못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자를 붙여서 실수가 아니에요. 아마 고의인지 몰라도 치운론이 누락이 됐어요, 장에. 그러니까 격국론의 그 자평진전의 원본은 일단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 그래서인지 보란듯이 평주자인 설하고가 부록을 쓴 거예요. 부록을 써서 논 잡격 치운 논장을 붙여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만약 논 잡격 치운 하고서 이렇게 쭉 자기가 이 부자를 안 집어넣었으면 진짜 심여첨 선생의 한 줄 알죠. 그런데 심여첨 선생의 원문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설하고가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전부 쓴 거죠. 그러니까 설하고가 양심적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원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한 칸이 낮아집니다. 요것이 평주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심여첨 선생의 글이죠. 그러니까 요 글에서 한 칸이 낮아져요. 한 칸이 낮아져서 평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론 잡격 치운론에선 이 심여첨 선생의 말이 원문이 없다는 거예요. 한 칸이 위로 올라가는 글씨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내려가 있죠. 양심적이죠, 그래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 쓰면서 이렇게 사주를 집어넣고 또 대원까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원본 자체. 이 심여첨이 설하고가 이렇게 한 거예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도 역시 심여첨 선생이 이야기를 해서 치운론을 했는데 이것도 살용상관, 살에서 상관을 쓸 때 행운에선 더불어 식동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칸이 올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심여첨 선생의 글이에요. 이것도 심여첨 선생의 글이에요. 원문이죠. 이렇게 한 칸 낮아졌어요. 이것이 이제 평주자의 글이죠. 그리고 이거 평주자가 이 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현대 우리 사주가 풀어 있듯이 이렇게 사주 넣고 대원까지 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넣은 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임철조 선생의 적천수 천미,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적천수 천미 이렇게 했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평진전 평주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평진전은 완성이 된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죠. 자, 이거는 평주자 설하고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평적이에요. 전부 다. 이 잡격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하고는 잡격은 불일, 한결같지 않다. 대도 일반적으로 기세가 편황하다. 그러니까 오행치형론으로 보면요. 뭐뭐체의 뭐뭐 용조라고 했는데 뭐뭐 용조, 뭐뭐 오행이 전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세나 종강이나 곡직이나 이런 거로 다 가는 거예요. 이기격 이런 걸로요. 주로 나온다 어디에서? 오행상리, 일반적인 오행의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다. 외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명을 평할 때 니 해서 이게 지능이자예요. 얼굴을 억지로 막 찍어 눌러 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재관지설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재관이 안 보여야 돼요, 그 사주에서. 왜 재관이냐? 재성과 관성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벼슬을 하는데, 이렇게, 편황한 사주가 벼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종세 종기를 안 하고, 물론 하죠. 김영종세, 김영종세도 있는데, 금세 도춘격이니 이런 걸 갖다가, 엉뚱하게. 예를 들면, 김영종제, 김영종세는 되죠. 근데 무토일주에 화가 강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종합격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이기격으로 해서 화통운이 좋다라고 하죠. 그걸 도춘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춘이란 곧 지지에 많은 글자가 있어서 사주에 없는 글자가 튀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서로 충을 해갖고요. 그래서 사주에 무재가 아니면 그걸 취할 수 있다. 재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즉 불석 뭐에 대해서 아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합, 도충 이렇게 말을 지어서 막 만드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경강부회를 하고 있다. 억지로 끌고 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기 그리고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합어제가 거기다 맞춰 집어넣기 시작을 한다. 미면가치 요게 치자가 뭘까요? 비웃을 치자예요. 비웃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심해점 선생의 이론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 이론을 가지고 막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명리불해호 오행. 명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오행을 벗어날 수가 없다. 기세는 비록 속 편왕지중이라도 편과 왕의 지중이라도 그 세력은 곧 유 정리같이 다른 이치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자세하게 나와있다. 적천수 징이 자기가 이걸 자기가 정정했다고 하잖아요. 정정이라는 고쳐서 고치고 고쳤다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다르게 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증주를 하든지 했죠. 그래서 일단 증주도 안 하고 정정이라고 했어요. 적천수 징이 정정이라고 했죠. 고쳤다. 그러나 저는 천미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이죠. 편왕직격이 있다. 그러면 운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오름지기, 순기기 기세. 그 기세에 순하게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비록 간지에서 희기, 간지에서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꺼리는 것은 가려야 되지만 수찰 반드시 살펴서 사주의 배합을 살펴갖고 순세, 그 세력을 순위에 따라서 치운 운도 그렇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크게 이루어진 것은 유정, 정해지게 돼 있다. 이해해서 취 본편의 소인 각조, 그 각조가 있었죠. 그걸 대략해서 언지 정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곡직인수격이에요. 이거 그대로 오상공의 명예예요. 첫 번째 나온 사주에 잡격해서요. 이걸 곡직인수격으로 했어요. 인수격은 맞아요. 인수격 맞습니다. 왜요? 목이 다 전체적으로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체 금토 용전인데 없어요. 금토를 쓸 수가 없으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쓴다. 그 대신 여기도 수 없네. 개수 있네요. 그래서 삼상격이라 해도 돼요. 수목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평주자인 설하고는 갑을일주가 지전 해면미나 혹 인묘진이 있으면 곧 곡직인수격이 되고 기세 편황하다. 어디에? 목에 편황하다. 그러니 의행, 수목화로 마땅히 흘러야 된다. 대운이. 관사로는 최기, 관사로는 가장 꺼린다. 재운 역시 마땅치 않다. 들어와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죠. 병정일주는 지전, 인호술, 혹 사오미가 되면 위, 염상격이 될 것이고요. 무기일주가 지전, 진술충미나 진술충미가 되면 위, 가세격이 되고요. 경신일주가요, 지전, 사유축이나 혹 신유술이 있으면 위, 종약격이 되고요. 음계수가 지전, 신자진이나 혹 해자축이 있으면 윤학격이 되는데 오정의 뜻은 거의 상동하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뭐라고 했겠죠. 무게중심 오행체행로는 목체 금토용조로 금토와 전무에서요.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 대운이 용시 되므로 대운이 역대운으로 갑인, 개축, 임자, 신의 대운으로 흘러 보운이 된 명조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해드릴게요. 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오상공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운이 되면 끝납니다. 이 사주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경술대운서부터 슬슬 이제 뭔가 안 좋은 징조가 보이죠. 네, 그러면 이때 끝날 사주입니다. 자, 두 번째 사주예요. 자, 일품직격이네요. 오늘 사례명저 4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중격 1, 2번까지 끝내야 될 거. 이거 화기격이에요. 네, 정임 한몫해서 목으로 다 변했죠. 이 토는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신대운이 되면 또 안 좋습니다. 이 사주도요. 일품직격이에요. 이거 두 번째 원문에 있는 거예요. 네, 정임 합화목해서 생호춘월해요. 시봉 갑진이 되고요. 목지 원신이 투출했어요. 곧 화목격이다. 기세가 편안한 게 어디로 가느냐? 목으로 간다. 화신이 희행 왕지로 가는 게 좋으니 가장 마땅한 것은 동방인묘진 비겁지향이라. 똑거리는 건 관사래요. 일주 환원 일주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역시 끓인다라고 해서 이 임수가 돌아오면 끓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목으로 변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건 대선 괜찮고요. 가운데 중약 유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정임 합화목이면 일원이 임수인데 해자축 인지로 흐르면 생기 화신 역시 길하다 그렇잖아요. 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갑기화토는 인묘진해서 내가 극하는 신인데 그가 화신이니 위대기 그렇죠. 꼴이죠. 그거는요. 가분이 오면 안 돼요. 갑기합토에서요. 그래서 화기격 중에 갑기화토는 을경화금 있고요. 병신화수, 정임합화, 무게합화 5점이다. 뜻은 약동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목체입니다. 목체 금토용주에서 금토가 전무해서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를 쓰죠. 네, 그래서 대운이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개유로 안정이 됐다지만 이 역시 신유대운은 안 좋습니다. 볼게요. 일품직격이에요. 괴격이에요. 일품직격. 일품의 벼슬을 했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일품직격. 예, 맞습니다. 지금 경대운이 들어와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죠. 조금 안 좋습니다. 목으로 변했는데 이 두 대운 넘기면요. 신유대운 또 안 좋죠. 임계수대운은 괜찮고요. 요걸 넘기에 갑술을에 좋겠네요. 저걸 넘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자중앙 왕자 발끈할 텐데요. 도춘격이래요. 자, 이게 바로 도춘격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 자연이 일어나서 오 속에 뭐예요? 수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격이죠. 이거는. 그러나 설하고는 뭐라냐? 양신성상격이라는 거예요. 기세가 편호 화토에 있으니까 위중앙격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꺼리는 건 금운인데요. 설토지기. 단 화염토조 하니까 좀 연구를 한다. 꺼리한 건 평거해서인데 마땅히 수를 깔고 있는 토가 호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경진, 신축 등 운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만약 견수운, 대운에서 지지로 되는 수운이 들어오면 마치 뭐와 같아요? 일배수, 한 잔의 술이 거신, 한 수레의 뗄나무의 화, 불을 절렸으니까요. 그래서 물 한 잔 끓여 해봐야 그 한 수레의 불이 꺼지겠는가? 입견기제 뻔히 서서 재앙을 맡을 것이다. 소위 도충이 가장 꺼리는 게 전실,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가 있는 게 제일 나쁘다. 즉,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은 역시 토지성에서 증화지용, 그래서 역시 불상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알아봐야죠. 그런데 지지로 목은 괜찮아요. 이 사주 보십시오. 이런 데는 여기까지 그래도 갈 겁니다. 근데 개해대운이 되면요, 지지로 싸움이 나겠죠. 그리고 천간으로는 무토가 또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칠 것이고요. 아마 이 사주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뻔하죠. 오행책론을 보면 특수격이에요. 특기격으로 화체 화토용조예요.
토화용조죠. 팀이 경신 이때 끝납니다. 갑자에서 천간지지로 흐르는 금운은 괜찮다고 했고요. 좋을지 모르지만 지지로 수운은 불리하다. 왜냐하면 서로가 얘기했듯이 한 잔의 물이 한 수레의 불을 끌 수가 없다. 재앙은 서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도충격 1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때 끝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말짱하네요. 그러나 곧 이쪽으로 넘어요. 올해 45, 아유, 내년에 46이면 끝나네요. 네. 토충격 두 번째예요. 이것도 오화가 있어서요. 병화일주니까요. 예, 관격이 됐다는 거예요. 관격으로서 좋다.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대운이 되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설하고는 경금부군 뿌리가 없으니까 치지불론 놔두고서 논하지 말아라. 기편 목화로 흐르죠. 격성 염상으로 흐르니 가장 좋은 것은 토운이고 소라지기로 해서요. 설견 전 인수격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상 양조는 일반적으로 도충격이다라고 누구예요? 설하고가 얘기했네요. 자, 도충격은 인정할 수 없죠. 오직 무게중심론은 화체, 수금이 전무해서요. 화체, 화용조죠. 네. 자, 설명을 했는데요. 늘 말하죠. 자수를 써서 정제격이고요. 두 번째는 허자 자수를 써서 정관격이에요. 네. 그래서 심해첨의 선생의 눈에 들어와 생뚱맞은 이름까지 붙여 흑격이라고 하였을까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조양 성격도 문제죠. 네,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고요. 네, 도충격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요. 네, 물으러 오겠네요. 지금 그러잖아. 이 사주 여기도 안 좋죠. 보세요. 이게 뭐 좋은 사주예요. 들어오면 오화의 기준으로 해서 유금은 뭐예요? 재죠. 예, 그래서 물고 뜯고 늘어지겠죠. 서로 싸움을 하고요. 쟁제가 일어나겠죠. 예,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사례명조 간단히 4개를 했고요. 역시 자평진전은 완벽한 책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마지막까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 끝내고 다음 강의는 2권을 준비하겠습니다. 1권은 똑같이 일반적으로 뭐 간목이 어쩌고 일목이 어쩌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쓰지 않고요. 2권서부터 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해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할 것을 예고를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